안녕하세요. 기촌에서 텃밭과 양봉하며 인생의 막을 살고 있는 뚱할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꿀 이야기인데, 양봉 경험 8년은 초보딱지 겨우 뗀 정도이기에 꿀의 진위를 다루기에 주제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고요. 또 더러 내용이 저의 개인적인 사견도 포함되었으니 혹 끝까지 들어보시고 의견을 달리하시는 분 계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. 저도 양봉을 하기 전엔 꿀을 사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일까 아닐까 살콤 의심이 들었지만 설마 아닌 걸 팔겠어라며 억지로 믿는 편이었죠. 그래야 먹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니까요. 양봉을 하게 되고 꿀 소개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떴어요 설명하면 요즘 진짜 꿀 있을까? 들릴 듯 안 들릴 듯 들리는 멘트들에 초보날개에 무참해졌던 적도 많았어요. 저도 소비자의 입장에서 똑같은 마음이었으니 섭섭해도 할 수 없는 노릇이지요.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과학의 발달로 구별이 가능해져서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되게 되었고, 그 내용이 궁금하신 분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꿀 사실 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. 인터넷에서 꿀 감별법 소개하는 거 보면 물이 든 대접에 넣고 흔들어 벌집 모양이 나오면 진꿀이다. 수저 등의 끝에 흘려보아 끝이 탁 올라붙으면 진꿀이다. 방법도 참 많기도 하던데,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꿀의 수분 함량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속 내용까지는 알 수가 없죠. 알 수 없으니 답답해서 이렇게라도 진위를 가려보려 애썼던 건데, 이건 양봉가의 입장에서 나온 얘기인지 소비자의 입장에서 나온 얘기인지 궁금하군요. 이제 시대와 의식이 변하였고 온 국민이 스마트폰 덕분인지 반지식인 뺨치는 수준으로 업그레이드 되었는데, 이렇게 막연한 방법 말고 좀 더 정확한 접근이 필요하고 그게 가능한 시대가 되었죠. 우선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꿀 종류를 알아볼까요? 꿀에는 꽃에서 물어온 꽃물로 만들어낸 천연꿀과 인위적인 먹이급여로 만들어낸 사양꿀이 있죠. 일단 천연꿀에 대해 알아볼게요. 꽃이 피면 꽃물을 물고 와 타액에서 분비되는 효소를 섞어서 먹었다 내놓기를 반복하여 다당체인 꽃물을 단당으로 분해해서 그 과정에서 여러 유익한 성분이 섞이고 적당히 수분도 날리고 하면 꿀이 되는 건데, 꿀이 들어오는 시기가 되면 양봉가들은 정리채밀이란 걸 해서 먹이로 준 설탕 성분을 깨끗이 걷어내는 고된 과정을 한 연후에 꿀을 받지요. 정리채밀이란 건 장마라든지 겨울 등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모밀기라 불리는 시기에 설탕을 먹이로 주고 먹이로 준 게 남아있는 부분을 말끔히 설거지하는 거고, 그 연후에 꿀을 받죠. 꿀을 받는 과정과 먹이를 주는 이 두 과정이 엄격히 분리된 것인데, 먹이로 들여온 설탕자루를 양봉장에서 보신 분들이 꿀을 설탕으로 만든다 오해를 하시는 거죠. 설거지로 나온 남는 먹이도 모밀기에 벌먹이로 되돌려 주거나 하지 이걸 꿀이라고 판매하지도 할 수도 없답니다. 아까 말씀드렸듯 과학의 발달로 달나라로 여행 갈 수 있는 세상도 되었지만 꿀 성분도 명확히 알 수 있게 되었답니다. 양봉농가에서 뜬 꿀을 한국양봉협회 양봉농산물연구소에다 의뢰를 하면 검사를 해주는데, 이건 양봉가의 선택사항입니다. 검사 내용은 꿀에 설탕 성분이 있는가, 잔류약품은 없는가, 수분 함량은 적정한가 등을 검사하게 됩니다. 탄소 동위원소비가 마이너스 22.5%에서 23.5%면 천연당이고 그 이상이면 설탕 먹여 만든 사양꿀로 구분해 줍니다. 과학의 힘으로 깔끔히 정리되죠.
수저로 흘려보고 태워봐도 알 수 없는 아리송가 갸우뚱.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할 수밖에 없는 꿀의 세계를 투명하게 밝혀주는 과학의 시대입니다. 양봉 오래 하시는 분은 냄새와 특유의 향으로 아실 수도 있다는데, 양봉 8년으로는 알 수가 없는 오묘하고 신비한 꿀의 세계를 과학적인 분석 방법으로 알 수 있게 되었으니 참 좋은 세상이에요. 벌이 그 작은 몸을 얼마나 많이 오고 가고를 하며 꽃물을 모으면 우리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나오는 건가요? 꽃에서 꽃물이 나오는 걸 감지한 벌들이 비상하는 모습은 거의 화살이 날아가는 속도로 움직입니다. 한 번에 머금고 오는 양이 약 0.02에서 0.04g 정도라는데, 그 작은 양을 모은 거니 벌들의 수고는 어느 것에도 비길 대상이 없습니다. 그렇게 모아다 준 꿀로 한 병의 꿀을 재생산하는 것도 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. 상추 한 포기, 파 한 뿌리도 다 같더라고요. 마트에서 사다 먹을 땐 그리 힘들여 키워지는 줄 몰랐는데 막상 키워보니 그 수고로움이라니요.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과정에서 정성과 땀방울 안 들어가는 곳이 없더라고요. 시골 와서 살면서 알게 된 것들이 저를 조금은 철들게 한 것 같아요. 암튼 요즘은 지자체마다 지역의 농산물들을 특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죠. 농가 살려 더 나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모으죠. 꿀도 같은 맥락입니다. 똑똑해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양질의 꿀을 생산하도록 검사비를 보조해주며 꿀 검사를 받도록 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지역의 특성이니 차이가 있겠네요. 제가 사는 강원도에서는 허니원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었고, 검사에서 합격한 꿀에만 허니원이라는 상표를 붙여 판매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고요. 마트에서 꿀을 사실 때는 뒷면 라벨지를 보세요. 탄소 동위원소비 마이너스 22.5% 혹은 23.5%라고 적혀 있으면 천연꿀이고요. 그 이상이면 설탕을 먹여 만든 사양꿀이라고 보시면 되고, 사양꿀은 사양꿀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, 라벨지 잘 확인하시면 구분이 되도록 제도가 보완되어 있답니다. 사양꿀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루기로 하고요. 영상이 너무 길어졌어요. 한 가지만 더요. 아카시아꽃, 수많은 야생화꽃, 밤꽃 등에서 꽃물 물어와 먹었다 뱉었다를 반복하며 벌이 만들어낸 천연꿀이라도 이 천연꿀에도 한 종류는 아닙니다. 벌이 수분을 날려 봉하기 전 인위적으로 수분을 날려주는 농축꿀이 있고, 오랜 시간 벌통에서 벌의 입김을 더 오래 받은 숙성꿀이 있죠. 생산량도 현저히 적어요. 장인이 한 땀 한 땀 빚어 만든 핸드메이드의 차이 같은 것에 비유하면 되려나요? 생산량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숙성꿀이 명품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합당한 가격이 형성되고 이 부분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된다면 브랜드 가치 높은 사우디의 시드로 꿀 같은 꿀을 만들어내는 장인 꿀이 이 땅에서도 나오지 않을까요? 현재로선 탄소 동위원소비로 천연꿀, 사양꿀 두 종류로 분류하지만 꿀의 깊은 세계가 더 연구되고 논의되어져 천연꿀도 농축꿀과 완수꿀로 구분되고, 완수꿀을 만드는 것에 더 많은 양봉 농가가 참여하고 그 노력이 인정되어서 우리나라 명품 K허니가 나오기를 바라봅니다. 꿀이 하얗게 소는 거 이것도 빼먹었는데요. 이 부분도 사양꿀 함께 다음 편에서 다뤄볼게요.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 누르셔도 따로 돈 나가지 않으니까 안심하고 구독 눌러주세요. 좋아도 함께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